첫 번째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자전거 탈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죠. 불박차 우회전했는데요. 네, 그래 저기 지나가고 있는데요. 맞은편 차 지나가고 다시요. 다시 불박차 천천히 우회전. 그리고 맞은편 차 오죠. 여기서 맞은편 차 오는데요. 여기에 자전거 보입니다. 이 자전거 보일까요? 운전자는 여기를 보는 거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요. 지나치는데 자전거가 저 자전거 미리 안 보입니다. 미리 안 보이고 딱 요때 피할 수 있나요? 엄청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어린인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2주 진단, 찰과상, 타박상 정도죠. 이 사고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다. 자동차 60, 자전거 40이다. 아니 자전거 끌고 와야죠.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차면 50대 50이다. 그런데 이거 절대 한문철 변호사한테 보내지 말아라. 보험사 직원이 절대 한문철 변호사한테 이거 보내갖고 자문구하지 말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험사 내가 생각할 때는 전 자전거 안 보였고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내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그거 어디서 물어보고 싶은데 한 변호사한테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랬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로 우선 여러분들 투표하기 전에요. 이분이 쓰신 내용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또 좀 많이 안타까워요. A필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보험료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좋게 마무리하래요. 저는요 임신 6주였어요. 근데 사고 때 많이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산됐어요. 제 차 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많이 놀랐어요. 물론 상대방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거 그거 참 다행이지만 저도 많이 힘듭니다. 보험사에서는 한 변호사님께 문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못했죠. 예, 신호도 없는 교차로서 저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더 잘못했습니까? 자동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자전거 더 잘못했다가 96%입니다.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가 4%입니다. 보험사 직원 이거 보세요.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하나 보세요. 자전거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 그 조그만 바퀴 그래서 아장아장 달리는 그런 자전거는 다르죠. 힘차게 페달 밟으면 어른이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 지나가자마자 빠르게 저기서 이렇게 힘차게 오토바이 달려온 거랑 비슷해요. 어린이 자전거니까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자전거는 약자다? 어린이가 탔다?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저런 사고 자전거 잘못 한 2, 30 봤어요. 근데 그때 설렁설렁 건너는 거죠. 저렇게 빠르면 이제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블랙박스 있으니까 보험사 직원은 자동차 60, 자전거 40이라 하지만 이제 바뀔 때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블랙박스에서 저렇게 빨리 달려면 저건 스쿠터나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붕 달려온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보험사 직원 보고 계시면요. 어차피 자전거에 대해 치료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치료하라고 그러면서 얼마 주고 합의할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근데 그 과실 자동차 60을 하나, 자동차를 40을 하나, 보험사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2학년 아들도 놀래서 지금 많이 놀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는 임신 6주차에 놀래서 유산까지 됐는데
이건 어떡할 겁니까? 정식으로 하면 나 유산된 것에 대해서 자전거 탄 어린이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원래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차 대차 사고잖아요. 태아 사망의 경우에 위자료를 어떻게 볼까요? 판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10달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10달 됐을 때 그때 잠깐이라도 숨을 쉬고 태어나면은 그때 위자료 1억입니다. 근데 태아인 상태 사망했을 때 판사에 따라서 10개월을 1억 원을 보는 판사도 있고요. 아예 절반만 보지 하는 판사도 있어요. 그럼 6주면 얼마예요? 1.5. 그럼 위자료 판사에 따라 750만 원 내지 1,500만 원. 거기서 과실 빼더라도 상대 자전거 측에서 부모가 물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죠. 그냥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아유 그래요 치료해주고요.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과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나는 내가 참 나도 부재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유산된 우리 애기 미안해. 아유 이건 내가 극복할게요. 과실 비율은 자전거를 또 높이세요. 그게 나한테 할증 안 되게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 운전자 입장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이겁니다. 여기서 가지요. 네, 저 앞에 횡단보도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예요. 요 어린이 안 보여요. 자전거 안 보여요. 하지만 요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 차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톡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잠깐 시야 확보될 때까지 잠깐 멈출 마음. 그런 마음이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딸 걸어가고 2살짜리 아들 유모차 태워서 가는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가는데 그런데 대형 트럭이 저 앞에 차들이 쭉 밀려 있다가 앞차들이 가는 거 보고 그냥 무심코 가다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지나던 엄마와 딸과 아들. 그래서 2살짜리 아들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사고를 토대로 해서 그 안타까운 사고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도로교통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나 또는 정지선 앞에. 그러나 앞으로는 횡단하거나 또는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이게 벌써 3년 전인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일본의 도로교통법은요. 횡단보도 앞에 섰다 가라. 속도 줄여라. 다만 아무리 봐도 횡단하는 사람이 아무리 근처도 없다. 완전하게 아무도 없다. 여기서는 누가 횡단할 사람 근처에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그냥 가도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추고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은 내가 완벽하게 사람이 없다고 보행자가 없다고 내가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럴 때는 섰다 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횡단보도 앞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건 없건 섰다 가도록 그렇게 도로교통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 있든 없든 스탑. 그래서요 여기다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여기요. 여기에 페인트로 흰색 페인트로 정지 써주면 돼요. 정지. 여기도 정지. 페인트 값은 좀 들겠죠. 정지라고 써주고 정지하지 않으면은 너 왜 안 섰냐? 정지하는데 왜 지시 위반했느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고 우선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전거 타고 저렇게 빠르게 달리면 잘못하면은 붕 떴다 머리부터 떨어지면 엄마 아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맞으면 차 때문에 안 보였다. 그러나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빨리 마음 추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한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과실은 상대가 더 많아야 돼요.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차대차 사고예요. 제가 여기 스쿨 존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는 얘기는 제 일부러 안 했습니다.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앞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가 제어를 한 겁니다. 고속도로예요. 내가 앞에 가고 있었고요. 내 뒷차가 좀 내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가려고 나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왜 불박차가 1차로로 계속 갔어요? 1차로 추월차로인데 정속충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과실 비율만 생각하십시다. 요 트럭이 있으면은 요 추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추월해 가려는데 옆에 또 차가 있어요. 그럼 내가 못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1차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트럭이 가면은 트럭을 추월해서 1차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트럭을 추월해서 1차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 뒤에서도 또 트럭이 답답하니까 또 내 뒤에 왔는데 나는 저 앞에 차가 있어서 못 가는데 내 뒷차가 답답해요. 그 답답한 차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답답하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빠졌더니 결국 3차로 가야 되겠죠. 내 뒷차가 2차로 갔어요. 이제 3차로까지 갔어요. 내 뒤에 있던 차요. 내 뒤에 있던 차가 참나. 이게 뭐 하는 거래요? 이렇게. 이게 내 차예요. 내 뒤에 있던 차가 이렇게 해서 관강. 3차로까지 하면 관강하고 들어왔어요.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과연 피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상대 측은 3차로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예상했었어야지. 내가 깜빡이도 켰는데 자 상대가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네요. 이야 이런. 그러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요. 저게 보일까요? 오른쪽에 트럭이 있어서 안 보였고요. 깜빡이 켰지만 깜빡이 켰더라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그 차 들어오서 1초 조금 넘었어요. 상대방은 3차로에 들어올 거 예상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불박차는 잘못 있대요. 이거 투표하면은 100대 0 아니라는 분도 혹시 한 분 나올까 봐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저렇게 무모한. 그리고요. 이 사건 경찰에 접수되면 우측 추월 중 사고 12가지 예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3차로까지 갖다 들어왔으니까 2차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3차로까지 갖다 들어왔으니까 추월 중 사고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저거 추월 중 사고로 우측 추월 방법이 잘못됐죠. 저 괜히 100대 0 아니다. 우측에서 3차로 들어온 차 대비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0대 0입니다. 저걸 100대 0 아니라 우기는 것은 억지입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좀 젖어 있습니다. 바닥이. 이럴 때는 20% 감속해야 됩니다. 이거 제한속도 100이고요.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한 80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박차가 3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3차로 가는 이유는 저 다음에서 오른쪽 나가야 된대요. 직장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다음 진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3차로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는 3차로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자, 3차로 미리 변경합니다. 나 어차피 다음에 나가야 돼. 3차로에서 여기 말고 다음에서 나갈 거예요. 네, 3차로 미리 변경인데 저 앞에 차가 들어오네요.
저 앞에 깜빡 켜고 들어오더니 오 이런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ABS까지 잡혔지만은 그러나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 자 여기서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 왜 다음에서 빠지는 거 설명드렸냐면요. 트럭을 추월하려고 그래? 우측 추월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서 빠져가 직장입니다. 예. 출근 중이에요. 근데 상대차가 깜빡 켜고 들어오죠? 깜빡 켜고 언제쯤 다 들어왔나요?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그럼 쭉 갈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서 요거 몇 칸 지나나 보세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반. 이렇게 치면 50m고요. 또 조금 더 전에 여기쯤에서부터 생각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될까 말까. 이 차는 아니 왜 뒷차가 날 들이받아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미리 빠져야 되는데 불박차처럼 미리 빠져야죠. 미리 빠져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뒤늦게 나오다가 자기 차 망가질까 봐 플라스틱 그거 탄력봉에 부딪혀서 망가질까 봐 갑자기 멈춰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예. 근데 상대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 불박차를 가해자로 몰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시속 80일 정지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 여기요. 다음 진출로 해서 나가야 해서 거기로 나가야 직장입니다. 직장 이름까지 써주셨는데 제가 그건 일부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고 앞차 100%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투표의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시속 80으로 갈 때 마른 땅에서도 50m가 필요해요. 젖은 도로에서는 1.5배입니다. 그럼 75m, 거짓 80m. 그리고 그 차가 갈 줄 알지 거기서 멈출 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고속도로에서. 저거 어떻게, 저 100대 0이에요. 불박차 100%는 의견도 있네요. 참. 네. 또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6%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2%. 앞차 100%라는 의견 80%. 불박차 100%라는 의견 진짜입니까? 레알입니까? 레알? 불박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 진짜입니까? 저걸 어떻게 피해요? 불박차 뭘 잘못했어요? 아니 여기서요. 자 갑니다. 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자 내가 갔는데 상대가 깜빡이 켜요. 여기서 못 들어가요. 각도가 안 돼요. 그럼 그냥 가야지요. 여기서 사고 날 때가 몇 초 걸리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4초도 채 안 돼. 4초도 채 안 됩니다. 어떻게 멈추니까 어떻게 멈춰요 저거를. 100대 0 해야죠. 눈에 보인다고 어떻게 멈춥니까? 비도 오고 미끄럽고 아니 차로변경에서 나갈 줄 알았지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다 먼 날에 딱 멈추는 거 어떻게 피합니까? 답답하네요. 예. 물론 일부 판사는 눈에 보이네. 눈에 보인다고 멈춥니까? 물론 법원에 가면 불박차 잘못 조금 있네요 할 판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0대 빵입니다. 영월에서 가까운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영서지방에서는 원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천이 아마 두 번째 큰 도시일 겁니다. 제천에서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는 교통선 옆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우회전은 이렇게 따로 있고요. 1차로 좌회전, 2차로는 직좌예요. 불박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도 되고 좌회전해도 돼요. 그러다가 좌회전할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박차 2차로에 있어요. 신호 떨어졌습니다.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 다시요. 자 여기서요. 이때 시로 바뀌었어요. 그럼 상대는 이미 빨간불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 차가 빨간불로 바뀌었어 이때. 근데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불박차는 요 차보다 먼저 가지 않습니다. 항상 2등으로 가라 그랬지? 2등으로 가요. 천천히 2등으로 갑니다.
2등으로 먼저 튀어나가지 않고 2등으로 천천히 그 차보다 더 뒤에 있는 차네. 저는 아까 그 까만 차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세요. 아까 제가 표시 뜨고 까만 차였잖아요. 요 차가 아니네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신호가 이때 바뀌었습니다. 여 뒤에 있네. 여기. 와, 빨간불이 여기서 이만큼을 그냥 달려와서 그냥 빨간불, 여기 신호 바뀌고 상대차는 빨간불로 여기 요 차예요. 빨간불로 바뀌고 5초나 지난 상태에서 내가 2등으로 가고 있는데 나 2등으로 근데 나 2등으로 가려고 이 차가 그때 멈추고 옆에 왼쪽에 검은 차가 내 앞에 가는 차가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순간적이기 때문에 으악! 그런데요. 상대차가요. 그 옆에 쓰더니 후진을 할 듯하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m 저쪽에 가서 경찰한테 잡혔대요. 70대 후반의 노인이랍니다. 근데 제가 사고를 했어요? 사고 난 걸 모른대요. 레카에 끌려서 레카가 견인하고 이 자리에 다시 왔는데요. 저 사고 난 거 기억이 없는데요? 저 그리고요 녹색 신호에 갔어요. 저 제 신호에 갔어요. 자기 신호에 갔고 사고 난 자체를 기억을 못 한답니다. 하이 참나. 답답하죠. 먼저 과실 비율. 신호 바뀔 때 빨간불일 때 저 차는 저 50m, 60m 뒤에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사고 신호 바뀐 직후에 팍 튀어나가다가 그때 신호 바뀌는 순간에 정선 막 통과하는 차. 그런 차는 가끔 있어요. 근데 내가 팡 튀어나가다 사고 났으면 그럴 때는 나한테도 일부 한 10% 경우에 따라 20% 잘못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빨간불 바뀌었을 때 저기 5, 60m 뒤에 있던 차가 빨간불에 그냥 달려갖고 자기 신호도 기억 못해요. 과실비율은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노인분한테 어르신 괜찮으세요? 했더니 귀가 안 들리는 듯이 얘기한대요. 일부러 안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본인이 나는 사고 난 거 몰랐어요? 사고 난 거 몰랐으면 그럼 뺑소니 아닌가요? 몰랐다고 그래. 그 정도로 모른다 그러면 나 차를 끌고 나오면 안 되죠. 본인에게 심각한 어떤 질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순간적으로 내가 당뇨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든가 기억이 안 난다든가 그런 경우라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런 대로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뺑소니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불박천대 3주 진단 나왔답니다. 뺑소니가 되면 그럼 무조건 구속이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선처를 해줘야 될까요? 구속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뺑소니도요. 크게 다쳤을 때 또는 사망사고일 때 그럴 때는 구속시킵니다. 근데 3주 진단이면은 신호위반 뺑소니라도 구속 안 되고 불구속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벌금형으로 처리될 겁니다. 여기서 형사합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상대가 형사합의에 따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70대 후반 노인이 구속되겠습니까? 실형선고 받겠습니까? 집행유예나 벌금이나 차이 없죠. 그래서 합의에 따라 안 찾아올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에 따라 찾아오면 돈을 얼마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갖고 올지 200만 원 갖고 올지 갖고 오면 합의해 주세요. 태도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미안해 하면 합의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나 3주 진단이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 해봤자 15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형사비금 한 100만 원이든 얼마 준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고통받는 건 30만 원치보다 더 많아요. 근데 보험사는 15만 원에서 만 원에 30만 원이에요. 내가 합의금 받을 수 있어서 좋지요. 보험사와 보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된다면 합의한 벌금이 좀 깎여요. 벌금이 깎여서 좋죠. 나는 그만큼 돈이 생겨서 좋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 500만 원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찾아온다면 어차피 내가 합의 안 해줘도 상대가 실형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벌금 좀 더 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국가에 내야 될
벌금을 피해자한테 주면은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비금이요, 주당 뭐 옛날에 한 50만 원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쪽으로도 50만 원, 100만 원 사이인데요. 그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제가 형사비금에 대해 윈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누가 더 욕을 먹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인데요. 음식 배달이에요. 예. 음식 픽업하고 다음 픽업지로 가던 도중에 오토바이가 좀 급한 마음에 잘못을 합니다. 잘못하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실비율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미운 거하고 과실비율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미운 쪽이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이 높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영상은요, 근데 조금 막 흔들리면은 좀 멀미가 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오토바이 갑니다. 앞차랑? 오른쪽으로 들어가나?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네. 자, 이제 큰 도로로 우회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유턴. 그런데 앞차가 후지 빵빵 했는데도 여기서요. 불박차는 여기서 유턴했고요. 이 차는 후진을 해요. 왜 후진할까요? 난 유턴했고 상대차는 후진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토바이는 여기서 나와서 유턴해서 여기로 가려고 불법 유턴한 거예요. 상대차는 여기서 이쪽으로 차를 대려고요. 차를 세우려고 후진했고, 불박차는 중앙선 침범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좀 어렵죠? 불법 유턴이 더 나쁜 거 아닌가? 아니야, 후진할 때 뒤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후진할 때는 비상등 켜고 여기서 유턴 빵빵뻥까지 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실 비율. 요건 투표해야 되겠죠? 예. 후진차가 더 잘못, 불법 유턴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 저는 제 의견 이미 정해놨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투표 시작. 네. 후진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6%. 불법 유턴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불법 유턴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죠. 불법 유턴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건 볼 때 오른쪽에 골목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여기서요. 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골목이 있는지. 근데 골목이 안 보여요. 쭈르륵 이어졌습니다. 건물이 이어졌습니다. 골목이 있으면은 후진하려고 할 때 골목에서 나온 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골목은 없더라도요. 이렇게 주차된 차가 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주차된 차 뒤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가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진할 때는 비상등 켜고 뒤를 살피면서 했어야 되죠. 불법 유턴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후진한 차가 뒤를 살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여기에 2차로에 서 있는 차들이 많아요. 나는 안 보였지만 여기 차 사이에 있는 오토바이가 나 이제 출발해야지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진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없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불법 유턴해서 나타났으니까 그것도 잘못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에게도 한 30%는 잘못 인정될 것 같아요. 후진할 땐 뒤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등 켜고 뒤를 보면서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요즘 차들은 후방에 센서에서 띠띠띠띠띠띠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뒤에 잘 안 보이면은 모니터도 보시고요. 눈으로도 직접 확인하시면 모니터, 눈. 네. 이중으로 확인하십시오. 귀로도 들으시면서요. 이번에도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제일 바깥차로 가다가 우회전할 겁니다. 오토바이 가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여기에서 우회전하는데 이런 아이코 뭐예요? 저 차. 요 차. 인도에서 이 차가 나와요. 요 차 때문에 서로 안 보였어요. 보고 급제동! 이 차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과실 비율 인도에서 차가 쑥 튀어나오는 거 저희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니 횡단보도 앞에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앞에 좀 살피고 갔어야지 애들이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토바이도 잘못 좀 일부 있어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도에서 갑자기 나오면은 저 차가 100% 잘못이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이 차가 잘못했죠. 당연히 훨씬 잘못했죠. 오토바이에게 힘내지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부딪히진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아프대요. 아이고 엉덩이에 타박상 그다음에 손가락에 인대가 늘어나고요. 손가락 인대에 다치고 엉덩이 타박상. 그런데요. 직접 부딪히지 않아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운전 처음엔 미안하다고 그래요. 괜찮냐라고 해요. 근데 다음날 그 차에 상대방 차에 운전수 포함해서 4명이 타고 있었대요. 우리도 대인 접수해달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막 급제동하면서 놀랬다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제가 싫어요. 거기가 왜 다쳐요? 거기 대인 접수 안 해줬더니 그랬더니 저에 대한 대인 접수도 취소했다고 그러네요. 이야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접촉이에요. 나는 오토바이 2발이기 때문에 2발이니까 넘어진 거죠. 4발인데 자동차가 자동 속도도 빠르지 않았는데요. 자기들 4명 대인 접수해달래요. 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차 100% 잘못이다. 오토바이에게 일부 잘못 있어서 승용차 운전자 거기 탔던 사람들 다친 거 대인 접수해줘야 된다. 오토바이도 우회전하면서 신호등 횡단보도 거기서 혹시 보행자 있을지 모르니 조심했어야 된다. 그래서 한 1, 20번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는 보행자가 아니고 인도에서 내려온 차다. 거기에 대해서 왜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이 세 가지 투표 시작. 승용차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30%. 대인 접수 해줘야 된다가 4%. 우선 거의 다쳤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저는 다쳤다는 자체가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속도가 빨랐던 거 아닌데 슬금 오고 있었는데. 설령 오토바이 잘못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대인 접수 해줄 필요 없다가 66%입니다. 여러분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여기 사람이 건너가요. 사람이 건너가는데 우회전은 차로 탁 붙였어요. 그럼 보행자 다치죠.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보행자 다치면 과실 10% 정도 봅니다. 근데 급제동하느라고 자동차 운전자 다쳤어요. 그럴 때 보행자가 자동차에 손해배상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건 보행자 좀 조심했어야지 왜 조심하지 못했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을 걸 깎이는 정도지 내가 상대편에 손해배상해 준 건 아니에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요. 신호위반 책 빵 붙였어요. 100대 0이에요. 근데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못해서 내가 좀 얼굴도 부딪히고 다쳤어요. 그럼 안전벨트 맸어야지. 그래서 내가 받을 걸 깎이는 거지? 안전벨트 안 맸다 그래서 내가 상대편에 손해배상해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횡단보도가 시골길은 저쪽 500m, 이쪽으로 700m 가야 돼요. 근데 바로 앞에 가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나요? 그때 건너갈 수 있죠.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고요. 횡단보도 없으면은 똑바로 건너가면 돼요. 차가 저 멀리서 내가 건너가는데 차가 과속에 빵 때렸어요. 내가 손해배상 해주나요? 저 좀 빨리 달려온지 아니지 좀 살피고 건너지 조심하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과실이 잡힙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받을 것을 좀 덜 받는 깎이는
그런 과실이에요. 과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과실. 그것은 손해배상 법규 위반이라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상대편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그런 과실이 있고요. 요건 내가 좀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요건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는 내가 받을 건 깎이지만 내가 물어주진 않습니다. 이번 사고도 약한 의미의 부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가 그렇게 튀어나올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에 대해서 대인 배상? 아유, 그걸 왜 해줘요? 우선 다쳤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고요. 설령 다쳤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나는 단지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거. 그런 건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동그라미. 여기가 어디야? 목동역이네요. 네, 목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1A도 참 많고요. 여기는 2A네요. 보겠습니다. 좌회전 신호예요. 불박차 좌회전할 거예요. 자, 여기서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이거 뭐야? 뭐 없어졌어. 이거 음악 꺼 말어. 꺼? 빵 하거든? 빵은 내 말로 할까? 내 입으로 할까? 그러지 뭐. 불박차 좌회전할 건데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천천히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요. 좌회전하는데 버스 좌회전했고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고 빵!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처음엔 직자 신호였나 봐요. 그죠? 직자 신호에서 이제 직진 신호가 빨간불 바뀐 겁니다. 이 차는 버스 때문에 가려서 신호등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1차로, 2차로는 좌회전 차로입니다. 여기는 직진 차로고요. 이 차가 깜빡이 안 켜서 2차 직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진하러 갑니다. 직진하면서 상대차가 멈춰요. 멈추는데 이때 4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야, 심하다. 2차 보고 놀래서 앞차를 놓쳐요. 2차 보고 빵 하는데 그 순간에 2차도 멈춰 있어요. 2차는 갔어요. 어느 쪽으로 갔나요? 오른쪽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제가 질문하고 올라왔었는데요. 예. 급하게 직진으로 도망갔대요. 직진으로. 그 차는 직진으로 도망갔답니다. 짤방은 못하겠죠. 짤방은 굳이 할 필요 없어. 이럴 때요. 아주 통째진 난국이에요. 앞차는 직진하려다가 내가 빵 하기 전에 멈췄어요. 요 차 이거 신호 위반입니다. 정지선에 멈췄어야 돼요. 좌회전 가야죠. 가야 되는데 딱 멈췄어요. 그 다음에 2차는 또 4차로 좌회전 들어와요. 아이고 2차도 문제고 2차도 문제입니다. 불박차는 완전히 요 차랑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내가 골탕 먹었어요. 요 차는 대인 접수 없이 그냥 100% 다 해달래요. 이게 100% 깜입니까? 갔어야죠. 2차 갔으면은 나는 2차가 돌아서 멈추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끽 잡으면 여기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2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2차 때문에 앞차를 잘 못 봤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우선 요 둘만 볼 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뒤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진하려다가 급제동한 앞차 잘못이 더 크다. 안전거리 미확보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그렇죠. 직진하려다가 급제동한 앞차 잘못이 더 크지요. 98%. 불박차 100% 잘못이다? 뭐가 불박차 100%예요. 앞차가 가지 않고 딱 멈췄는데요.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이 참 불박차 100%는 분은 이분 이런 분 때문에 투표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차가 멈출 이유가 없죠. 버스 따라서 쭉 갔으면 돼요. 그래서 상대편이 직진하려던 거 그렇게 했대요. 나 직진하려다 멈췄대요. 근데 그게 녹음된 건 없대요.
아, 그렇게 녹음되어 있고 있으면 딱 신호 위반에 딱인데. 저도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경찰은 아이고 무조건 내 뒷차가 더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로. 그래서 과연 이걸 끝까지 가야 될지. 여러분들과 저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앞차한테요. 그냥 대인 없이 대문해 주고요. 몇 푼 수리비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내 잘못이 더 적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옆에서 껴든 차한테 너 때문이야. 그리고 경찰에서요. 저럴 때 껴든 차 저것도 조사 안 하는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주범이 오른쪽 껴든 차인데요. 그 차 없었으면 내가 앞에 잘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차. 저 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가 100% 책임져라. 그 차가 70% 이상이다. 그 차는 빼고 생각하자. 투표 시작. 네. 이거 보세요. 네, 그 차는 비좁지 그 차 빼고 생각하자. 와. 최소한 한문철TV 시청자분들은 이 3번과 같은 견해는 나오면 안 되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부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 상대차 70% 상대차 100%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대차 70% 이상이다가 82%. 대각선으로 들어오던 차가 100% 책임져야 된다. 14%. 꼭 경찰에 접수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없으면은 청구 못한다. 보험사는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요. 상대편 번호 알잖아요. 번호 알면은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 차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차 보험사 어디인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껴든 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큰일 났다. 경찰에 접수해서 껴든 차가 사고 나는 거 보고 그냥 갔대요. 뺑소니까지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좀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상대차 뺑소니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고 경찰이 부딪히지 않았으면 그걸 빼고 얘기하는 그런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접수하는 것은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앞차가 당연히 더 잘못됐고 이 차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 차가 아까부터 서 있어요. 아까부터 서 있습니다. 불박차는 우회전할 거예요. 상대차는 계속 서 있어요. 가겠습니다. 아까부터 서 있어요. 우측 깜빡이도 켜지 않고요. 직진하려나? 좌회전 안 되고 직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저 차가 출발해서 꽝! 좌회전 안 돼요. 좌회전 안 되고 상대차 깜빡이 왼쪽 깜빡이 켜져요. 아까부터 서 있다가 지금 왼쪽 깜빡이 켜져요. 저 왼쪽 깜빡이 켜지네. 옳지,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켜지니까 나 우회전 안 할 거예요. 지나가세요. 나는 이거 좌회전 안 되는데 저 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좌회전 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직진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혹시 우회전 이렇게 안 하고 1차로 쪽으로 이렇게 크게 우회전하려고 그러나? 아까부터 서 있었으니까 나 지나가도 되겠지. 그래, 나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네. 지나가는데 상대차가 이때 움직여서 내가 멈췄는데 와서 때리고 나갔습니다. 이 사고. 상대는 자기 잘못 하나도 없대요. 하나 차로인데 아니 순서를 기다렸어야지. 왜 거기서 왜 오른쪽으로 파고들어? 풀박차는 아니 그 차가 아까부터 서 있었잖아요. 아까부터 제가 많이 잘랐어요. 앞부분은 너무 길어서요. 아까부터 서 있었어요. 우회전할 때 미리 했을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나 안 갈 거니까 먼저 가세요. 양보하는 줄 알았죠. 왜 내가 가까이 오니까 왜 왼쪽 깜빡이까지 켜줘요. 이거 나 완전히 골탕 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 어떤지 보겠습니다. 상대는 불박차가 100% 잘못이라고 주장하니까 4개 다 해보겠습니다. 불박차 100% 잘못. 투표해보겠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 불박차가 더 잘못. 앞차 100% 잘못. 불박차 100% 잘못. 투표 시작.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2%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10% 있습니다. 앞차 100%라는 의견도 38% 있습니다. 불박차 100%의 잘못은 빵 %입니다. 상대 측에서 우회전을 막 했어야죠. 그리고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공간 내비두면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으로 쑥쑥 지나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고, 그리고 우회전할 때 너무나 바짝 붙으면은 여기 보도턱에 닿지요, 바퀴가. 여기서요. 너무 바짝 붙으면은 여기 닿아요, 여기.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죠. 하지만 그럴 때 섰다 갈 때는 뒤에서 오토바이도 올 수 있고 자전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봤어야죠. 그런데 상대는 또 거꾸로 깜빡이까지 켰어요. 그것도 이 차는 완전히 쏘갔죠. 페인트 모션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은 앞차 100%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차가 언젠가는 가겠죠. 좌회전하든 직진하든 그럼 좀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일반적으로 이럴 때 가요. 일반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의 차로에서는 하나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 입구에 아침에 출근 시간엔 좁은데 그렇게 둘씩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유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수가요. 교통 정리해 주는 그런 분들이요. 그런 곳에서 정선으로 가는데 좌회전 쪽에 있다가 날 때렸으면 그럴 땐 백대해야 될 텐데 여기는 누가 교통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 가시지 하는 측면에서 불박차한테 잘못 있으면 한 30% 될까요? 저는 마음은 앞차 100%이면서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랑 같습니다. 앞차가 더 잘못, 앞차 100%, 합치면 90%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0% 있었지만 그러나 앞차가 훨씬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이 차가 왼쪽 깜빡이는데 안 가나요? 솔직히. 아까 10% 선택하신 분들 솔직히 절대 안 가나요? 저 차 1분 전부터 거기 서 있었어요. 빵! 왼쪽 깜빡이 켜는데 빵 하나요? 아까부터 안 가고 있었는데 절대 빵할 상황도 아니죠. 빵은 빵할 때 해야 되죠. 완벽하게 속았죠. 물론 높아지면서 빵 한 번 할 수는 있겠지만 1분 전부터 거기 서 있었다니까요. 왜 안 가죠 빵이요? 왼쪽 깜빡 켜고 있잖아요. 네, 정은주님. 네, 저럴 때 1차로 들어가려면 왼쪽 깜빡 켜는 차들도 있죠. 예,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기다리는 게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 차로니까요. 오토바이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또 블랙박스가 좀 밑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빠르다 싶은데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안 빠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 한 40 정도라고 그럽니다. 오토바이는 저 앞에서 비보이 좌회전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나는지 보시겠습니다. 2차로 1차로 들어가는데 빵빵. 네, 이 사고 무슨 사고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러 가는데요. 2차로에서 여기 있어요. 대각선 들어옵니다. 그거 뭐 띠띠 합니다. 띠띠 했는데 쓸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서 깜빡이 켰어요. 대각선으로 들어와요. 경찰에 조사받을 때 혹시 오토바이 직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직진하면은 1차로는 건너가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전 직진해서 좌회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험사 직원이 직진해서 좌회전 그건 빼고요. 직진해서 당신 거기 직진 멋대로 직진하려고 그랬네? 그러면 앞에서 들어오는데 그냥 직진 치고 나가려고 했어? 반반이야. 50대 50이야. 보험사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각선 들어온 차 100% 잘못이다. 보험사 말대로 저 앞차 보험사 말대로 50대 50이다. 아니다. 그 중간. 대각선 들어온 차가 한 7, 80 잘못됐고 오토바이 2, 30 잘못됐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 100% 잘못이 60%. 그
그 중간 오토바이가 20, 30 있다는 의견이 40%. 50대 50은 없네요. 설령 오토바이가 좌회전이 아니고 직진하려 했더라도 상대 차량이 더 커야 되죠.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2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2차로 가고 있는데 2차로잖아요? 근데 이때 삐삐 어떻게 해요? 띠띠 피해서 계속 들어가 피할 수밖에 없죠. 설령 오토바이가 좌회전이 아니고 직진을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대 0일까요?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미리 보여요. 미리 삐딱하게 대각선 들어오는 차가 저 멀리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띠띠 띠띠 소리가 크지 않아요. 못 들을 수 있어요. 먼저 속도를 줄여야죠. 먼저 속도를 줄이면서 빵 띠띠띠띠 그래서 차 멈추면은 내가 지나가고 그러면 내가 속도를 줄여놨으면은 계속 들어오네? 꾹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럼 사고 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띠띠 갖고는 안 돼요. 위험할 때 삐딱하게 보일 때 그럴 때는 먼저 속도를 줄이십시오. 속도를 줄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가까워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빵과 브레이크 같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먼저 속도를 줄이면서 띠띠 들어오면은 내가 꾹.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한 20% 많으면 30% 있어 보입니다. 항상 앞에서 삐딱할 때 미리 대비하십시오. 미리 대비는 첫째 감속, 두 번째 빵빵입니다. 이 다리 아세요, 여러분들? 뭐처럼 생겼나요? 저 다리가. 저희 사무실 바로 앞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교대역하고 서초역하고 중간에 있는데요. 서초역에서 이렇게 반포대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 언덕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서울중앙지검이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이 있고 이쪽은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서초역입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면 고속터미널이고 쭉 가면은 반포대교예요. 잠수교 있어요. 요 다리 누에처럼 생기죠? 누에 뽕님 먹는 누에. 그래서 누에 다리입니다. 누에 다리를 딱 넘어가면은 오른쪽에 강남 성모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119 구급차, 또 사설 구급차, 또 대학병원 구급차가 많이 다녀요. 여길 넘어가는데 구급차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리지?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맞은편. 근데 차들이 꽉 막혔어요. 이런 곳에서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앞차를 바짝 따라가지 않고요. 앞차를 좀 여유를 두고 가셨어요. 저서 앵앵 소리 나네? 그럼 내가 멈춰줘야 되겠다. 그래야 저 차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앞차를 붙지 않고 다른 차들 앞차 다다닥 붙어가는데 이분은 앞차랑 안전하게 거리를 충분히 평소에도 안전거리 두셨는데요. 지금은 내가 멈춰줘요. 그냥 갔으면은 그 차 못 가요.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요. 차들이 많이 막히죠? 예,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양쪽에 차들이 많이 막혀요. 예, 그런데 좀 있으면 앵앵 소리 들릴 거예요. 자, 난 거리를 좀 벌리죠? 평소에 이렇게, 자, 이제 들려요, 이제. 어떻게 가요? 저 차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멈춰주니까, 예, 여기 다 막혔는데 내가 멈춰주니까, 네. 이렇게, 예, 내가 멈춰줬기 때문에 저 유턴차로, 비어있는 차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여유가 있어요. 평소가 여유를 갖고 하시니까 앞차랑 거리를 충분히 뒀어요. 그 전에도, 소리 나기 전에도 앞차랑 좀 여유를 두잖아요. 다른 차보다 여유를 둬요. 여유를 두는데 뺑뺑 앵앵 소리가 나요. 그럼 내가 멈춰줘야 겠다. 여기 좀 멈추자.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예. 평소에 여유가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저도 삐어 하다가 내가 쭉 가서 못 오죠. 나도 가고 뒤에서도 계속 오면 저 차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이분께서 운전할 때 여유를 갖고 운전하면 상황 판단력, 예, 내가 멈춰줘야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항상 여유를 가지십시다. 훌륭한 영상,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보신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여기 나타났네. 넌 누구니? 넌 누구냐? 아이고.
덜크덕, 덜크덕, 덜크덕. 그리고 또 덜크덕. 이제 어디로? 덜크덕. 아, 이 녀석이 펄쩍 뛰어갖고 아이고 미끄러졌어. 허허. 저기 왁스칠이 잘 돼 있나 봐요. 광택이. 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찡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저 고양이가 미끄러지니까 버티려고 딱 하니까 발톱. 예. 아니 애지중지하는 내 차 고양이가 그냥 긁어놓고요. 또 옆으로 하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니까 또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근데 저 고양이는 길고양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모텔에서 밥도 주고 물도 줘요. 그리고 포대기도 하나 이불도 깔아줬어요. 책임져라 했더니 아니요 저거요. 저 고양이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이요. 이 모텔 이거 여기 사서 들어오시기 전 그 전부터 저 고양이가 여기 있었어요. 그 전부터요. 근데요.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사장님이 저 고양이 빨리 치워. 저 빨리 내쫓아. 나 고양이 제일 싫어해. 근데요. 쫓아도 자꾸 다시 와요. 다시 와갖고요. 그리고 맨날 밤에 사람들이 바깥에 뭐 애기 우는 소리 들린대요. 그리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고. 모텔 사장님께서 자기네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보험사는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텔 사장님이 우리가 이 자동차 공업사도 하는데 거기 컴파운드 그 광택 한번 내줄게요. 광택 내는데 한 25만원 30만 원 든대요. 저걸 자차 처리해야 될까요? 자차 처리하면 내 돈 2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저건 쉽지 않다고 그랬죠? 저거 소송하더라도 이길지 질지. 모텔 사장님 책임이 없고요. 거기 종업원들, 매니저가 거기 밥 준 거는 매니저예요. 사장님 맨날 쫓으라 그랬어요. 소송에서 이기기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매니저랑 이 불박차 운전자분이랑 서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가 많이 카톡이 오고 갔습니다. 카톡 오고 간 거 볼까요? 모자이크 돼 있겠지? 잠깐요. 모자이크 된 거 보고요. 됐네요. 여기 보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자차 보험 처리해서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네. 그 부분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보험사 법무팀하고 변호사님 저예요. 네,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소송하더라도 글쎄요. 제 승소 가능성 한 50% 있을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예. 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리고 까다롭다고 하시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차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때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직원분들 및 매니저님, 사장님까지 수소문해서 알아봐 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그랬던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낸 거예요. 6시 33분 돼 있네요. 매니저님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후기입니다. 자문해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난 후 보험사 법무팀에도 변호사님 같은 의견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족이지만 제 첫 차예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거라 애지중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동수단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게는 보물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라 답변은 못 받았지만 제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앞으로의 나쁜 모든 일을 미리 막아줬다고 생각하십시다. 앞으로 평생 로드킬 사고도 없고요. 내가 사고 내는 일 전혀 없고요.
사고도 안 당하실 좋은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네, 앞으로는 외부 주차장에서는 아이고 저런 고양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커브를 씌워두는 것도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 참 좋네요. 스트레스 받으신 거 후를 터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네, 결국 불청객 고양이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일 있을 때 좀 진짜 어떤 분은요, 내가 내 몸이 긁히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내 차가 긁히는 건 못 참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아니,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차인데, 그거 나와보니까 내 잘못 하나 긁고 났으면은 진짜 안타깝죠. 그러나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좋은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요즘 긍정님께서 잘 못 들어오시는데요. 예. 나쁘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또 스트레스를 털 수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4시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짧게 6개 준비되어 있는데 6개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